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고향과 어린 시절 이야기 등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고향이라고 하는 안동에서는 아버지가 노름꾼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부모가 야반 도주했다, 이런 온갖 소문들이 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이재명의 주장조차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여전히 어문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동길 교수가 신문에 이재명이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간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 역시 유야무야 그 뒤로 특별하게 더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이런 말이 이재명에게 오히려 면접으로 활용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인 유퉁씨 아시죠? 8번째 결혼해서 늦둥이를 낳으면서 이런저런 얘기거리를 안겨주기도 했는데, 유퉁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재명의 친구랄까요? 지인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관계 같습니다. 이형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물론 실명 여부가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서명 말미에 이형표라는 이름을 밝혔으니까 실명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표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명으로 지인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지인이라는 사람은 불교 철학자로 현재 강원도 산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유퉁씨가 이 지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찾아가서 쓰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재명의 고향은 안동이 아니라 안동과 인접한 영양이고, 이재명의 부모는 이재명이 어릴 때 영양과 안동에서 2차례나 남의 돈을 들고 야반 도주를 감행해서 결국 성남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중학교 시절 안동댐 주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해서 안양에 있는 소년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못된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후 관계를 이어볼 때 뭔가 앞뒤가 꼬이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편지에 적힌 대로 막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형표 씨의 지인이 읽은 편지 내용은 중학교 시절 안동댐 주변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애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재명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는 얘기인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였다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도 좀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재명은 중학교 시절에는 이미 안동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형표 씨가 시점을 착각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거나 서신을 보낸 이형표라는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보시게나,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에서 이형표 씨는 우선 고향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신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고향이라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당신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이고 거기서 태어난 자네가 아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라고 상세하게 적은 것을 보면 이재명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이 고향이 안동이라는 것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향이 안동이라고 밝혔는데, 지난번 이재명이 쓴 친의 묘소를 성묘했을 때 묘소 주소는 또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였습니다. 물론 안동과 영양, 봉화는 지금 세 지역은 경계가 맞닿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혹투성이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형표 씨는 또 자네 아비가 영양군 천기면 사무소 소사, 지금으로 따지면 급사 청소부로서 자네 부모가 영양군의 계모임을 결성하여 계주 노릇을 하였으며, 시골에서 어렵게 곡식 팔고 품을 팔아서 갯돈을 꼬박꼬박 넣었지만 개원들 돈을, 그 피같은 갯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이자를 놔주겠다고 속이고 숨기고 있다가 자네 부모가 어느 날 야반도주를 했다네. 자네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이안면 산골짜기로 야반도주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재명이 자네는 무슨 안동을 팔고 다니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안동시 이안면이라고 꽤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편지는 이어서, 그리고 안동시 이안면에서도 자네 부친은 담배조합에서 일하면서 담배 농사 짓던 농부들에게 지급해야 될 담배 수납금을 역시 영양군에서 하던 수법으로 거짓과 꼼수로 돈을 왕창 모아서 몰래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몽땅 들고 역시 야반 도주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숨어서 살던 자네 집안이 아니었던가 라고 적었습니다. 안동, 영양 이런 경북 내륙 지방에서는 예부터 특용작물로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고 이재명의 부모가 담배 수납금을 들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 사실 또한 일부 알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영표 씨는 이어서 경상북도 안동시 양반이라면 자기 부모가 지은 죄와 자네가 지은 수많은 죄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면서 잡아떼고 그러면 못 쓰네. 그리고 재명이 자네는 여자애에게 몹쓸 짓을 하고 안양에 있는 소년원 형무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공장 일을 배웠고 검정고시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이 늘상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일반 공장에서는 미성년자를 취업시키지 않으니까 소년공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소년공이란 소년범들을 공장에서 차별화시켜서 불렀던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년공이란 말은 이재명 말고 다른 데서는 제가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편지는 이어집니다. 이영표 씨는 자녀의 과거지사 내용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특히나 자녀의 일가 친척들 주변과 경주 이시 가문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니던가. 특히 그런 흉흉한 내용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퍼져서 지금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네 라고 적었습니다. 서신 마지막 부분은 일부 정리해서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재명이 자네가 제1야당 대표가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깽판을 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자네는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명이 자네가 인간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야당 대표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는가. 재명이 잘 들어보소. 자네는 어차피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해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땅의 민심과 하늘의 천심은 재명이 자네를 그대로 놓아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네. 재명이 자네가 아마도 이번에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네는 아마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네. 그리고 앞으로는 경상도 안동 땅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게나. 안동은 예로부터 양반고을이고 영남의 유림의 도시며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 같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잡범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안동을 더럽히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다네. 다시는 안동 땅에 오지 말기를 바라며 무기징역으로 형무소에서 사시기를 바란다네. 이형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쭉 읽다가 보니까 아마 뭐 이재명의 친구라기보다는 이재명보다는 꽤 연배인 아마 같은 경주 이시 집안 사람이나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까지 이런 저주의 글을 쓴 것을 보면 아마도 이재명에게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잡범은 더 이상 안동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재명은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는 하죠. 집권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원내 제1당 대표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환경이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온통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들 뿐이고 그를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온갖 의혹투성이인데다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이 압도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지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좌파 선동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라의 망조가 들어서일까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사법부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지금 현실이 비참하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갈수록 사법부의 단죄가 지금 절실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